어느 날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까 제 인생이 진짜 이상한 삼각형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통은요, 내가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누워서 폰만 만지작거리던 시간. 알람도 잘 안 뜨는 인스타 DM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이름은 처음 보는 계정, 프로필 사진은 평범한 회사원 느낌. 처음엔 협찬 요청인가 광고인가 싶었는데요. 첫 문장이 이랬어요. 혹시 모모씨 여자친구 맞으세요? 그 한 줄 읽는 순간 심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맞는데요, 왜요?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가능성이 스쳐갔거든요. 헤어진 전 여친인가? 잠깐 만났다는 썸녀인가? 아니면 그냥 회사 동료가 장난치는 건가? 근데 그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역할도 아니었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좀 웃긴 상황이라 그냥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가 제 관계를 조금씩 부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여자가 말하길 그 남자애가 저한테 당직이라 회사에 있어야 된다고 했던 그날 있잖아요. 그날 밤 자기는 그 오빠 자취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설마라고 말하는데 몸은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연락텀이 애매하게 비었던 그 시간, 영상통화 한 번은 못했던 그날 밤, 이상하게 톤이 딱딱했던 문자들, 다 하나씩 재생되는 느낌.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냥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여자가 슬쩍 이런 말을 끼워 넣는 거예요. 언니, 오빠 자취방 침대 있잖아요. 그거 저랑 같이 산 건데요. 뭐 언니가 공식 여자친구시긴 하겠지만요. 이 문장을 보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왜 이 말투가 이렇게 사람 멘탈을 긁어놓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부정하기도 힘들었어요. 그 침대 분명히 그 오빠랑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매장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누워보고 가격 비교하고 허리 안 아프겠다면서 웃으면서 말했던 그 장면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는 똑같은 기억을 다른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침대부터 겹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고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진짜 허탈해서. 근데 그 여자는요, 단순히 제게 사실을 알려주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언니도 피해자라서 알려드리는 거다 이런 톤이었는데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미묘하게 말이 변해갔어요. 솔직히 오빠가 저한테 마음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거의 사귀는 분위기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친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건 진짜예요. 그래도 언니는 공식이었으니까 좋으셨겠어요. 저는 그냥 애매한 사이였던 거고 겉으로는 미안한 척, 속으로는 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깊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느낌.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가요. 회사에도 말할 거고 사람들 다 알게 할 거예요. 언니도 알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판이 이렇게까지 진흙탕이 될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며칠은 문자보다 전화 소리가 더 많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진짜 말 그대로 움직였어요. 팀장한테도 찾아가고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같이 일 못하겠다면서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결국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그 사람은 불려다니면서 사과하고 설명하고 팀 내에서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가 저한테도 욕을 퍼부었어요. 언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친이면 책임지게 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보여요, 솔직히. 이쯤 되니까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잘못의 중심은 분명 그 남자한테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여자 둘은 서로에게도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웃긴 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선택지가 이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이 정도 폭발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합리화라기보단 버티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벌어진 현실을 인정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일은 네가 책임지고 잘 정리해. 회사 문제도 그렇고 그 여자한테도 할 말 있으면 하고. 다만 우리 관계는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어? 그러자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선명해요. 나 너 너무 좋아해. 그래서 더 못 만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내 옆에 계속 있는 게 너무 미안해. 나 아직 누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혼자 있으면서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딱 듣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거 되게 듣기 좋은 이별 멘트다. 나를 위해 떠난다면서 결국 떠나는 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미안해서 떠난다는 말은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 안에는 똑같이 이별 선언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미안하면 떠나지 말고 옆에서 갚아. 회피하지 말고 나 힘들어진 만큼 같이 힘들어줘. 내 옆에 남아서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버텨줘.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이 말 하면서도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미 마음이 저 멀리 가고 있다는 걸. 근데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흘러간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애매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명확히 우리 다시 만나자는 말은 없었는데요. 하는 행동은 거의 커플이나 다름없었죠. 그의 자취방에도 다시 갔고, 같이 밥 먹고, 밤새 얘기하고, 연락도 매일 했고, 심지어 부산 여행 계획까지 세웠어요. 숙소 예약 링크를 서로 보내고, 맛집 영상 찾아보고, 여긴 꼭 가자 리스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같이 확신했어요. 아, 그래도 결국 우리 다시 잘 되는구나. 이 사람 결국 나 선택해준 거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게 아니라 비가 멈추기만 해도 고마운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모든 걸 뒤집는 장면. 그가 샤워하러 간 사이 침대 머리맡에 엎어져 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했어요. 원래는 남의 폰 들여다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날따라 그 화면이 기어이 제 눈앞까지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대화창 맨 위에 떠 있는 이름. 낯설지 않은 이름. 바로 그 인스타 DM 보내던 그 여자. 그리고 미리 보기로 떠 있는 문장 한 줄. 오늘 남친이랑 뭐 했냐고 팀장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키읔키읔. 남친. 그 단어 하나가 눈에 콕 박혔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고 결국 전체 대화창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또 다른 삶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둘이 영화 본 얘기, 그녀가 직장 문제로 힘들어했던 날, 그를 내 편이라고 부르던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그날 너무 정신 없어서 기념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키읔키읔. 기념일. 그러니까 저랑 애매하게 얽혀있던 그 2주 동안 이 사람은 그 여자와 시작일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하던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고 싶다는 시간의 정체였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딱 하나였어요. 아, 나만 진심이었다. 나는 이 사람과의 시간, 이 관계, 이 사건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엔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는 그냥 정리되지 않은 과거 정도. 그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폰을 내려놓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가 뭘 봤는지 눈치채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우리 지금 관계가 뭐야? 나는 뭐고 그 애는 뭐야?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 그 친구랑 만나고 있어. 너한테는 말 못했어. 말하면 너가 나 진짜 떠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아니,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 못하게 막은 게 나였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이 인정한 그의 여자친구는 저였고 그녀는 애매한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 공식 타이틀은 그 여자에게 가 있고 저는 그 둘 사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도 그 여자한테 말해버릴까? 그 침대에 처음 누운 건 나였다는 거, 직장 관두고 나간 자리에 아직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
네가 관뒀던 그 회사에 너 대신 아직도 그 오빠 여자친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나라는 거, 부산 여행 계획도 나랑 먼저 짰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디테일을 늘어놓으면서 너 지금 로맨스라고 믿고 있는 그 장면들 사실 다 재탕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 근데 또 다른 상상도 바로 따라붙어요. 내가 그 여자에게 전부를 말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그 여자도 정신 차리고 떠난다 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래도 결국 선택받은 건 나야. 이런 이상한 우월감만 더 키워주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진짜 피해자야 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저를 집착하는 전 여친, 스토커 같은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더 끈끈한 사이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에는 공통의 악당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화살을 쏘면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 악당 자리를 굳이 내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헤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근데 딱 하나. 도저히 삼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그 여자랑이야? 나랑 나눴던 기억들을 똑같이 재사용하고 같은 공간, 같은 침대, 같은 여행, 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 둘이 지금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안 쓰린 척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다짐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예뻐졌거나 더 잘해줬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내가 휘말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랑 억울함, 이 집착 같은 감정들 다 너무 당연한 거다. 남들이 보기엔 왜 아직도 그 생각해? 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맞은 사람은 한 번에 잊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진짜로 DM을 보낼 건가? 아직 답은 못 내렸어요. 보내면 분명 후련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진실을 혼자 들고 있는 것도 참 괴롭거든요. 근데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삶, 내 마음 상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둘이 그 얘기를 어떻게 소비할지 상상하면 손가락이 선뜻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요, 딱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이 말. 이 문장 안에 제 오늘 하루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일을 내가 한때 진짜 멍청하게 사랑했던 시절의 에피소드 정도로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오겠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글로라도 털어놓으면서 저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요. 너는 빌런 아니고 그냥 아주 운 없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운 없는 날들이 내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요.